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이분이 구독자임을 알게 된 어느 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이! 잘 살고 있다. 이분이 최근에 내신 책이 있어요. 나에게는 다정하게, 세상에는 단호하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때까지 나다움을 만든 것은 내 의지라기보다는 가정과 학교, 사회 같은 조직이나 전통, 우리 집안의 형편 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다움이 내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남들이나 나에게 유용했을까? 결론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였다. 지난주에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실말이 왜 아니다 라고 하셨는지를 조금만 더 알게 됐는데요. 오늘도 그분과 만남을 귀하게 여겨봅니다. 이정숙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소개해드렸던 날 바른말을 하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남기셨냐면 나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바꿔봐야겠네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를 밀쳐놓고 사는 게 우리의 전통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희망 이런 것보다는 커뮤니티의 희망, 그 커뮤니티란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동네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아낄 수가 없어. 다 바쳐도 돼. 이런 식의 교육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DNA에 박혀 있을걸요 아무래도. 그래서 나를 챙기는 건 좀 얌체라고 남들이 욕하지 않을까? 그래서 챙길 수는 없어. 라든가 아예 처음부터 세팅이 돼가지고 이 먹을 게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드세요. 그리고 자기 배고픈데 쫄쫄 굶고 이런 거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먹을 것도 많고 또 옷도 얼마나 싸고 좋은 게 많아.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나를 홀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그래도 세대 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전 얌체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전 입사했을 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적인 사람과 개인주의적인 게 어떻게 차이가 있지? 그걸 가지고 또 한참 고심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냥 저는 개인주의적인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았어요. 다 같이 설렁탕 먹으러 가기 싫었거든요. 아, 그렇죠. 요즘에는 회식할 돈을 그냥 n분의 1에서 주세요 이러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 그렇구나. 요즘 세대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데 저만 해도 이제 20세기에 입사를 하고 네, 네. 97년 12월에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너무 설렁탕이 뜨겁고 입에 안 맞았는데 그렇죠. 억지로 가. 그 점심에 가기 싫어가지고 괜히 점심에 약속 있다고 이렇게 나왔다가 설렁탕 드시고 나오는 분들과 눈이 마주쳤던 괘씸죄에 걸렸네. 그랬던 좀 이렇게 경험치들이 좀 있다 보니 그런 선배님께서는 진짜 막 켜켜이 지난 시간 말씀해 주셨지만 뭐 K 장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나를 버려야 됐던 시간이 너무 길게 여겨지셨을 텐데 회사에 입사하셨으면 어땠을까? 그 당시에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은 애기 엄마가 거의 없고 아나운서는 특히 입사를 하면은 이제 암묵적으로 뭐 사규에는 없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만둔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결혼 그러니까 출산이 아니라 임신이 아니고 결혼. 아. 그래서 저희 동기 모임이 요즘에도 있는데 네네.
모일 때마다 성토해요. 내가 회사 나가고 싶어 나갔니? 그들이 쫓아냈지 그러면서. 결혼했다는 이유로? 네. 그래갖고 이제 그만두고도 아직까지 프리랜서로 방송하는 친구도 물론 있어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정직원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왜 그렇게 애기 엄마를 미워했는지 몰라. 우리 사회가. 자기들도 한때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데 특히 아들들이 그렇게 뭐 결혼한 여자를 눈을 마주치면 뭐 이상하다는 듯 이렇게 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뭐 아나운서직을 그냥 가지고 이제 PD나 이런 걸로 전직한 친구들은 또 괜찮았어요. 유독 아나운서, 예. 예, 임신이 아주 무슨 천형인 것처럼 그렇게 했었죠. 그래 그만 안 두고 다니는 거 자체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들은. 그래갖고 가끔은 안 창피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배부른 거 안 창피해? 왜 창피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저는 이제 절대 한마디도 안 지고 대꾸를 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970년대 얘기죠? 네, 그럼요. 네네네네네. 네. 80년대까지 그랬어요. 80년대도? 네, 80년대 초반까지. 아니 임신해서 이렇게 아가를 갖고 힘들어서 괜찮아도 아니고 네. 안 창피해. 안 창피해 그래요.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가 빨리 변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그 오래된 아나운서 퇴직자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 선배들 기수부터 다 모이면은 그 성토대회가 열려요. 지네들이 뭔데 애 가졌다고 나를 이렇게 쫓아냈어. 나는 이렇게 쫓겨났어. 그렇구나. 그런 성토장이 네. 자주 만들어져요. 네. 네. 그럴만도 하죠. 그때 얼마나 또 열심히 아나운서라는 직종에 임하시면서 아니 이제 갈고 닦으셨겠어요. 입사도 힘들었고 사실 한 3년은 일해야 방송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3년 일하면 다 시집 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또 일찍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쓸만하면은 그만두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도 약간 뭐 이렇게 완전히 그게 완벽하게 바뀌었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사회에서 가임기의 여성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손실? 그렇죠. 이제 휴가를 길게 낸다든가. 출산휴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좀 내재화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출산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애 낳는 걸 눈치 보면서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점점 느는 거죠. 뭐 사회 현상적으로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애는 나한테 이게 소비재지 뭔가 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안 될 것 같아.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성취감을 맛보는 데 있어서 애는 나한테도 힘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시선을 나한테 보내고 있어라는 걸 여자들은 좀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제 경력이 단절되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다음에 출산 후에 애를 조금 키워놓고 다시 취업을 하려면 너무 어렵고 어렵죠. 예, 여전히 그렇다고 어렵죠. 그래서 평생 또 전업주부 될 자신은 없고 이래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 봐요. 저는. 최근에요. 그 칠세고시라는 말을 네, 저도 들었어요.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 다 미쳤다. 왜냐면 너무 이기적이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라는 건 다 성장 그 단계가 있잖아, 발달 단계가. 그런데 그거를 단계를 무시하고 갖다 무거운 짐을 갖다 얹어주면은 걔들이 그거를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소용없는 것이요. 이제는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환영하지 않아 사회가. 맞아요. 왜냐하면 공부만 잘했던. 네, 어지간히 잘해서는 안 되고 알고리즘 만들 사람만 필요해요. 나머지는 다 AI가 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알고리즘 만들 정도로 타고난 천재인가를 봐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천재는 이제는 공부로 승부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걸 찾아야지. 그리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펼칠 세상을 모르잖아. 맞아요. 지금 뭘 우리가 사는 안다고 세상을, 그렇게 맞아. 계속 하나. 저는 조금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이 이야기를 선배님과 또 예전에 나눴을 때 전 또 그걸 또 저희 아이들한테 접목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접목을 시켰냐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두 아이가 2000년, 2002년생인데 저는 어쨌든 70년대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니 아이들이 살아갈 뭐 이들이 이제 20, 30년을 가지고서 뭔가 생각했을 때 2030년의 일을 몰라요. 제가 그럼. 알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너나 나나 다 모른다. 그래서 나한테 답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학원 같은 것도 제가 제안하기가 애매한 게 물론 뭐 수학 성적 좋으면 좋으니까 여기저기 학원을 알아보긴 했었는데 이 친구가 싫으면 싫은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싸워가지고 근데 거꾸로 제가 그 원망을 좀 듣긴 들었어요. 이 왜 안 친구들이- 골라줬냐고? 네. 왜냐면 다른 친구는 다 골라주니까. 네네. 고등학교 정도 돼가지고 내가 엄마가 중학교 때 나를 좀 볶았어야 됐다. 안 볶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나는 생각해봤을 때 2010년, 2020년을 내가 가늠할 재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배님은 그걸 언제 그렇게 빨리 아니 근데 캐치하셨죠? 볶았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은 건 자기 환상이야. 맞아요. 사실은 이 공부 머리도 DNA에 새겨져 있다. 요즘 이런 연구가 많이 있는데 네. 심지어 요즘은 엉덩이를 얼마나 깔고 앉아 있는가도 DNA가 좌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자체도 조상부터 내려온 게 거기 때문에 그 DNA와 유전자들 어쩔 수 거기에 없다. 그거를 수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볶았어도 네. DNA가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다 이렇게. 아니 복근들 지랑 나랑 사이만 안 좋아지지.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하여튼 제 주변에서는 저보고 용감하다고 많이 합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용감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관계도 잘 맞아요. 유지하고 있고 맞아요. 아이들도 구김없이 잘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사실은. 선배님 덕분이에요. 사실은 선배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저도 감사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요즘엔 또 조승현 작가 어머니로 자꾸 불리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계를 안 맺으려고 그랬대. 공공 장소에서는. 네네. 왜냐하면 쓰나미처럼 덮쳐서 제 존재가 네. 작아지는 아이고 느끼기 아이고. 때문에. 네. 예, 예. 근데 저는 조승현 작가가 뭐 탁월한 면이 분명히 있죠. 저도 이제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그 탁월함을 빚어내신 건 선배님이다. 이런 생각을 만나면 만날수록 많이 하게 돼요. 자녀 교육을 가지고 지금 아까 그건 미친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좀 자각해야 될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엄마라는 그러니까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엄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애가 급하게 위험에 처했다? 가서 받쳐줘. 그다음에 얘가 꼭 필요한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한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이쪽 방향은 이렇고 A 방향은 이렇고 B 방향은 이렇고 설명해주면 자기 골라라. 이 정도의 역할에서 끝나야 돼요. 그거를 너무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난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했던 거는 바로 그 이기적으로 나 살기 위해서 내 공부할 테니 너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다 많이 당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영어 숙제를 하는데 레포트를 내는데 영어가 통 안 돼서 이거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좀 손봐주면 안 돼 그랬더니 어머니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래가지고 바로 복수를 당해요. 역공을 당하셨나요? 그만큼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그것도 물론 커뮤니케이션 공부한 다음에 자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전에는 이제 그러셨어요? 한국에서 받아쓰기 한 개 틀면 한 대 이런 거 했죠. 저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 한 대 때려도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왼손잡이여가지고 디귿 이런 거 꼭 틀려요. 아, 그렇죠. 이게 방향이 다르니까. 예, 예. 그래서 틀리는데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어허. 그러면서도 웃기고 그러니까 넌 똑바로 더 자세히 봐야지 이러고 했는데 아하. 가서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해보니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허. 애를 망치겠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틀려라. 할 수 없지. 네 음. 점수지 내 점수니. 이렇게 바꿨어요. 그 말 제가 지금 명확하게 그 워딩 그대로 저랑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네. 하셔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써먹었거든요. 네.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드냐? 근데 두 아이가 그래도 잘 자라주고. 아,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존재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장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 미래를 더 잘 알아요. 대화를 안 하고 그거를 말로 만들어내지 못할 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걸 막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꾸 우겨 놓으려면 얘가 밖은 저쪽에 지금 헤드라이트 저쪽에 보이는데 왜 일로 여기서, 구석으로 자꾸 들어가라고 하시나요? 이런 게 마음에서 막 꿈틀꿈틀해서 그게 반항으로 나오고 부모가 말하면 삐딱하게 답변하고 이거 바로 할 수가 없고 자기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음 안에서 그런 어두운 빛이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엄마 아빠가 조금은 알아야 됐는데 너무 뭔가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살았으니까 혹은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까봐 애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 자존심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게 가짜라고는 하더라고. 근데 그 우화가?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빨리 출발했다고 끝까지 잘 가는 건 아니라는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만든 얘기 같은데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빨리 출발해서 빨리 된 애들 우리 막 천재라고 소문난 애들 지금 봐봐요. 현재 어떻게 됐나. 그 애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평범보다 더 안 되는 못한 경우가 많죠. 케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걸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죠. 선배님은 그러면 지금 아이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저는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쿨하세요. 쿨하세요. 냉정하죠. 아니 근데 그게 냉정하지만 제일 따뜻한 관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속에서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는 게 사실 그게 부모로서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내려놓고 인생은 어차피 각자 도생이에요. 자기가 떳떳하고 자기가 튼튼하게 있어야 자식도 좋아하지.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이걸 착각해요.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너를 키우겠어. 그리고 자긴 찌그러져.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아이들도 자랑스러운 부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저절로 존경심도 생기고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계속 의논을 해와요. 그러니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많이 하셔도 돼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 우리 큰아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건축회사에 다니다가 독립했어요. 지난해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면서 한 6개월간은 그 페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굶어 죽겠니? 그럼 엄마가 꺼줄게. 그냥 그만둬.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네, 그래서 너는 그래도 건축사잖아. 그것도 뉴욕에서 잘 나가는 건축사인데 정 안 되면 나중에 딴 데 취업하면 되지. 좀 작은 회사로 가면 되지. 또 작은 회사대로 메리트가 있잖아. 그럼요. 그래서 딱 간뒀어요. 정말 6개월간 수입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제 며느리가 또 잘 나가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최근에 엄청 큰 프로젝트 예를 들면 뭐 항공회사
안에 그 전체적으로 그 리모델링하는 네. 구조 바꾸는 네. 거 뭐 이런 거 병원 몇 개 해가지고 우와. 자기 이제 그 옛날 자기랑 같이 일한 직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야. 엊그제 내가 어마어마한.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프레지던트가. 네, 그래가지고 뭐 아. 자기보다 키가 그냥 한 20cm 이상 더 큰 직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회식하고 있어요. 그러고 사진이 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유, 엄마가 뭘 알아. 혹은 나 바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혼자 막 동굴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상담을 먼저. 네, 항상 먼저 해요. 이사 갈 때도 이런 동네로 가면 어떡할까요? 어떨까요? 뭐 그럼 네가 더 잘 알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인정. 네가 오죽 알아서 잘 골랐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보통 네. 훌륭한 사람들이 자기 확신감이 좀 적어질 때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훌륭하건 안 하건. 안 하건. 네,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확신이 안 서서 그래서 이제 미신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냥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결정을 네, 했지만 뭔가 그거를 확인받고 확인 싶어서. 도장이 하나 필요한 거지. 근데 그 확인 도장을 엄마가 찍어줘요. 엄마한테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너무 저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이들과 대화할 때 제가 이 엉덩이를 살짝 들고 무게를 내려놓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선배님이 그러니까 나로서 그러니까 이정숙이라는 자아로서 바로 서신 게 생각보다 이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냥 삶 지난주에 저기 유쾌한 유서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게 된 계기 혹은 뭐 그런 시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언제셨어요? 일단 이제 제가 10년 전에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안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을 한 60여 개국, 100여 도시 이렇게 다녔어요. 이제 반은 자유여행, 반은 패키지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나라 사람들 만나고 저는 이제 그 나라 가기 전에 그 이를테면은 남미를 갈 때는 스페인어를 한 6개월 준비해 갖고 가고 맞아요. 이태리가 늘 그러셨죠. 맞아요. 근데 갔다 오면 정말 토탈리 다 잊어버리지만 가서는 이제 쓸 수 있게끔 써먹으니까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너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 하면 이제 대화를 항상 해요. 아무리 패키지로 가도 식당 종업원이 됐건 사장님이 됐건. 여기서의 그 대화는 이제 그 현지인들과 대화를 꼭 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뭐 제일 맛있는 게는 어떤 거냐, 왜 그러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 우리만 자기를 좀 죽이고 살았더라고. 하다못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도 자기가 토요일 파티가 있으면은 일당 안 받아도 좋아. 난 파티 가야 돼.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쟤네들은 내일 먹을 게 없어도 괜찮아. 이런 태도로 사는데 굳이 왜? 지금 우리나라 잘 살잖아. 쟤네는 우리나라보다 나라도 못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르네상스 시대라고 봐요. 근데 르네상스가 오래 안 가요. 피렌체도 그렇게 떵떵거렸지만 100년이 안 갔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 그림 보러 해외 안 나가면 그림이 오잖아. 맞아요. 진짜요. 그리고 그 뭐 말러니 이런 교향악 들으려는데 그 유명한 악단이 오잖아. 오죠. 베를린 필하모니니 뭐니 다 오잖아요. 그 르네상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뭐 우리나라 K-팝이니 뭐 K-컬처니 K-푸드니 전 세계에 나고 제가 90년대부터 해외를 뻔질나게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한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그렇네요. 봐왔어요. 네, 매번 달랐다. 네네네. 근데 월드컵 이후 확 네. 달라졌거든요. 2002년. 네. 네. 그 위에 확 달라졌고 요즘에는 네. 한국인이라 그러면 공항에서도 빨리 보내줘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어느 나라 가도. 아시아 중에서도. 돈 많이 쓰거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위상이 높아졌을 때 아직도 나는 찌질해, 나는 못 나가 그러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싫으면 제가 다 그래요. 그냥 직장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해요. 엄마들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굶어 죽겠니? 가서 알바하면 되지. 편의점 알바든지 뭐 하면서 다음 길을 찾으면 되지. 그리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좀 그거를 숙고해 볼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알바하면서 해보면 되지 하는데 제가 남미 여행 갈 때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났어. 왜냐하면 이제 저는 여행을 갈 때 누구 친한 사람하고는 길게 안 가요. 사이가 나빠지더라고요. 에어컨을 만고의 진리예요. 에어컨이 너무 세니 뭐 음식이 어때? 뭐 그리고 거. 아침에 왜 이렇게 밤에 바스락거려 막 등등. 그래서 그냥 그 여행사에서 짝지워지는 사람을 그러니까 서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딱 30살 먹은 아가씨가 제 파트너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미 5개국을 도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네네. 근데 너는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니? 그리고 어찌하여 나의 눈매가 됐니? 넌 우리 아들보다 어리구나 이러면서 했는데 너무 대단한 게 자기가 잘 나가는 IT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가 안 맞더래요. 그래서 여행을 하고 좀 진로를 바꿔보려고 그 쿠팡 상차 하차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대요. 그게 1,500만 원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한 2천만 원쯤 모아서 500만 원 이제 와서 쓸 생각하고 그걸 싹 털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잡을 찾았어요. 그런 젊은이들도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면 뿌듯하고 왜 남들은 그렇게 못할까 할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걸 이제는 스스로한테 적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지금 뭐가 왜 내가 그 사회적인 굴레에 그러면 편견에 gat혀 있어. 저는 근데 나이에 대한 편견도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나이 물어보면 묻지 마. 그래갖고 날 낙인 찍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치. 이분이 그냥 우리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근데 이제 제가 그 영어 스피킹 클래스를 재밌어 하는 거는 거기는 지금 대학 학부생부터 있거든요. 그렇죠. 클래스메이트들. 네. 근데 그냥 다 동등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잠시 우리 이정숙 작가님의 그 취미를 말씀을 뭐 몇 가지 공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영어 클래스를 다니시고요. 그러니까 프리토킹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춤을 또 춤은 이제 지금 끝나셨어요? 그만뒀어요. 중도 하차 중에 하나가 춤인가요? 춤도 몸치더라고. 그리고 수영도 하다가 몸치지만 중도 하차를 하셨고 그리고 그 얘기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장하시고 하셨던 모델 워킹을 또 따로 공부를 하시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등이 무너져요. 자세가 틀어지죠. 그래서 다녔어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니 그때 그 사진 보여주셨지만 너무 감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술사 공부를 또 도슨트 자격증 땄어요. 야 민간 자격증이긴 한데 그것도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셨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 공부를 좋아해서 미술사는 이제 드문드문 아는 데가 있는데 쭉 연결을 하기 위해서 했고 이제 그 자격증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했다는 어떤 증거로 가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나이가 들면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미술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봉사활동으로 좀 알려주는 걸 하고 싶어서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머리가 더 굳어지기 전에. 그거 그쵸. 이제 배워서 남 주시려고 또. 어머. 아니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네, 설명해 줄 수 네, 있고 왜냐하면 네. 제가 보니까 요즘 도슨트가 유행이다 그러니까 유치원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어른 눈높이로 설명하는 걸 가끔 봐요. 네네네. 그리고 너무 주입식으로 그 그림은 이 점을 봐야 돼. 여기를 눈여겨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 아이들은 무한한 그냥 열어놔야 될 상상력이 텐데. 있으니까 네.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대.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걸 그려놨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의 질문형의 도슨트가 필요한데 네. 이제 우리는 대화와 두 개가 접목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미술사만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네네네네. 그 배운 걸 네, 그대로 네. 써먹으려고 할 것 같아서 네.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괜찮. 좀 정도가 아닌데 선배님. 선배님 열어 놓으십시오. 저 또 그 길 따라가렵니다. 선배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뭐 저희 아까 나이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이 매일매일이 새롭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의 표어나 명언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선배님을 보면 매일매일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병이 나는 것 같으니까 일을 저질러요, 자꾸. 근데 저질렀는데 이제까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아니 이제 빈볼도 많은데 네.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대표적인 빈볼 하나만 해주세요. 대표적인 빈볼 궁금해요. 그게 이제 수영 이런 게 다 수영. 빈볼이죠. 어떻게 저기 심지어 자유형까지는 피아노- 떼셨어요? 아니 뜨는 자유형도 것도 안 안 돼. 그러니까 완전 빈볼. 그 여름에 저랑 한번 수영장 가시죠. 제가 그러니까. 띄워는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개인 코치도 했는데 그분이 안 됐어요? 다리에 힘이 없다고. 아하. 다리 힘을 길러서 오세요 그런데 아하. 어떻게 언제 길러 그러고 무서워갖고 안 가. 또 하나의 빈볼 또 뭐가 있어요? 네, 또 하나의 네. 빈볼. 피아노를 이제 좀 악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네. 그거 디지털 피아노까지 네네네. 샀는데 네. 그래서 악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손가락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한 40권을 타이핑하면서 했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니까 관절염 걸리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피아노도 때가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관절을 타이핑하면서 맞아요. 많이 썼으니까 많이 우리가. 썼으니까 이제 이미 많이 달아져 있는데 또 거기다 가중치를 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좀 해서 그냥 놔두고 이제 아들한테 야, 네 아들을 쳐줘야 되니까 가져가라 그랬더니 무거워요 그러고 아직도 역시 쿨한 쿨한 모자의 대화. 갖다 줘야 될 텐데 나도 무거워서.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선배님과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 책을 어떤 분에게 좀 권하고 싶냐면 아들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당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엄마가 특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면 너도 행복하지 않겠니? 라는 게 그래서 왜 혼자 용기 못 낼 때 엄마 이 사람을 따라해가 아니라 엄마 삶을 살아 라고 아들이 먼저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 친정엄마한테 이걸 줄까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러면 친정엄마 엿먹인 거야. 엄마는 여태 뭐 했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거라고. 근데 저는 아들이 한번 먼저 읽어보고 네. 우리 엄마의 삶을 스스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직장 여성들이 이제 좀 자기 얘기 같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여성, 직장 남성 모두 워킹맘. 뭐 이렇게 총망라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들께 좀 알립니다. 아드님들 이거 한번 보시고요. 내 주변에 이거 와이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엄마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가까이 우리 누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섬세한데 송곳같이 잘 쓰셨어요. 제가 그래서 나에게는 다정하게, 세상에는 단호하게라는 선배님의 최신작
유쾌한 유서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유쾌함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좀 권해드리고요. 선배님께서는 그러면 특별히 이 책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지금 어떤 느낌이 가장 크셨어요? 누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이제 그 워킹맘들이 음.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사는 게 자기 그 일도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애도 완벽하게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아. 그 소용없다. 이 소용없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소용없는지 책을 보면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아니 근데 선배님 죄송한데 소용없다라는 걸 깨닫는데 그래도 오래 걸리셨던 오래 거잖아요. 걸렸죠. 그러니까 네. 굳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인생은 되돌릴 수도 없고 리와인드가 안 되잖아요. 녹화도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가서 아이고 그러지 말 걸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제가 얘기해 준다고요.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의 왕언니가 친구가 지금 전달을 하고 알게 모르게 저와 함께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그런 워킹맘들이 많이 구독을 하고 계세요. 아니. 네네. 제가 이 책을 선배님께 좀 감히 좀 이렇게 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5권을 제가 사서 선물로 저희 구독자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주시면, 댓글로 전해주시면 그분들께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싸게 지금 좀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거니 봐주십시오.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많이 사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선물로 제가 좀 5분께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알게 모르게 저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우리 서 팀장님 이런 분들 많이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달아주시면 제가 5분을 선정을 해서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숙 작가와 함께한 시간 늘 선배님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매번 선배님과의 만남 이후에 집으로 갈 때 즐거워요. 아유, 다행이네. 네, 근데 그 즐거움은 공유받은 즐거움과 그리고 또 하나는 깨달음의 즐거움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도 이젠 좀 알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주 봅시다.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제 친구 이정숙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저랑 같이 합창으로 한번 그 인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여러분을 선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를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네. 가능하시겠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저 카메라는 이쪽으로 한번 마시면 돼요. 네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